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9일 병진 8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전교하기를 선성이 말하기를 형장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자복한 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느 사람인가? 주스로 하여금 성령을 묻게 하라. 선성은 노사신의 봉군호이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0일 정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0일 정사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의금부에 갇혀있는 사람의 이런 신은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조지서가 신의 집에 와서 천문지를 질문하다가 인하여 의금부에서 사람을 가둔 일을 말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유막지의 부옹이 우리 집의 옛날 종이었기 때문에 유막지가 우리 집에 출입하였으므로 그를 안 지가 오래이다. 그 사람은 업무를 잘 쓰는데 어떻게 남에게 빌려 썼겠는가? 이것이 의심할 만한 곳이다 했더니 조지스가 이것을 듣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국가 대사에 관계되는 것은 대신이 말하는 것이 옳겠으나 만약 자기의 종이라면 혐의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이야 무엇을 혐의스러워하겠는가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유막지가 그때 자복하지 않았는데 어찌 거짓으로 자복하였다고 말하였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지서가 경의 말을 자세하게 듣지 못한 까닭이다. 조지서와 황계옥은 말하기를 종묘 사직에 관계되지 않은 일 죄로 오래도록 형옥에 권고하게 되면 형장이 아래에서 거짓으로 자복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또 미천한 백성들의 말은 개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언문으로 쓴 형상은 이미 다 드러났으니 이는 틀림없이 시전의 오활한 무리들이 한 짓이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원망하고 있는 바 시장을 옮긴 데 대한 것은 호조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명령한 것이다. 저자 사람들이 호조 당상을 업신여기고 욕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 관계되는 바가 어찌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 풍속이 야박하고 험악해져 형제가 재물을 다투어 서로 싸우는데 이르렀으니 이와 같은 유의 일은 풍속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홍문관에서 당연히 교찰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놓아주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유시한 것이다 하였다. 부옹은 장인을 말한다. 호활은 세력이 있고 교활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0일 정사 세번째 기사 외인 앙지 호송관인 사서 강백진이 와서 아뢰기를 산에 들어갈 때 도중에서 날이 저물게 되면 상간에서 노숙할 수 없으니 건방의 승사에서 유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따라주어 모든 줄을 두루 관람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요점사는 동해가 내려다 보이므로 사자들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표훈사와 정량사 등의 절만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성조 16년 11월 10일 정사 네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김자분이 회령부사가 되었을 적에 야인에게 억지로 값을 깎아서 말을 사들였고 또 야인이 준 초피 3장을 받은 죄는 유리 장 10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율이 어떠한가 하자 승정원의 사례기를 형률이 죄에 적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0일 정사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호송관으로 하여금 앙지에게 말하게 하기를 도로가 나쁘고 험하여 구경하려는 곳에 쉽게 도착하지 못하겠다 하고 만약 성심으로 구경하기를 청하면 유점사를 보여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1일 모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1일 모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오후 승지 박승질이 의금부 죄수의 국안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종생의 사건은 유윤동이 이미 자복을 하였고 또 여러 사람이 모두 유막동을 지목하지만
틀림없이 유막지가 한 짓이다. 전지에 이르기를 수모한 자의 죄사는 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하였기 때문에 차라리 형장 아래에서 죽더라도 인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인하여 우이중 이급에게 묻기를 정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자 대답하기를 이미 노수가 되어 정실을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친문하는 예가 있었으니 지금도 친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모름지기 친문하지 않는다 하자 박승질과 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영대와 유윤동의 초사가 명백하니 아마도 허사는 아닐 것입니다 하였고 이급배는 말하기를 유윤동은 바로 유종생의 아들이니 유윤동의 말로서 옥사를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범한 것을 유윤동에게 대량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아비의 증인을 쓴 것은 아니었다 하였는데 이 극배가 말하기를 사증이 비록 유막지를 지목하기는 하나 이것은 사주의 임으로 마땅히 자복하는 초사를 얻은 뒤에야 법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형량을 받은 것이 8-9차례에 이르렀으므로 지금 비록 승복한다 하더라도 아마 물이가 형장을 참지 못해 거짓으로 자복한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306병으로 하여금 잔문하게 한다면 사람마다 그가 복제한 것을 밝게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르기를 사청, 색청을 한다 하였으니 죄수를 신문할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보아야 정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종조의 김경의 종이 사현에서 돌을 다듬을 적에 마침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김경의 종이 한 짓이라고 여기고 김경에게도 파급이 되어 옥사가 이미 갖추어졌으나 조금 있다가 진범이 잡혔으므로 세종께서 측은하게 여기시고 휼형서를 지으셨으니 비슷하여 분간하기 어려운 즈음에는 실로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여러 차례 형신을 더하여도 정실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편하다 하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이 사람은 대신을 비방하여 풍속을 손상시키고 허물어뜨렸으니 그런 조짐은 잘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내물에 두고 추분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사람을 징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를 다스리는 대체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정승이 말한 위관을 추가로 더 정하자는 의논은 매우 옳다. 위관이 마땅히 그 추언을 자세히 조사하겠지만 유막지가 범한 것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하자 이 극배가 아뢰기를 언옥의 법은 마땅히 추국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의 뜻이 아무가 범한 것이라고 여겨서 지목하면 아래에서는 틀림없이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치우치는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관은 마땅히 옥사를 청단하기를 의심탄회하게 해야 할 것이며 먼저 편백된 데 얽매인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후 종생의 옥사는 익명서 때문에 일어났으며 또 증거도 없는데 죄 없이 체포되어 계류되었고 형장 아래에서 죽은 자가 한 사람뿐이 아닌데도 이 극배는 법률로서 계도하지 않고 침문하는 것을 청하였으니 대신의 도리가 진실로 이와 같은가 하였다. 그렇다. 이래 어려울 죄송하나. 국안은 국문한 죄 아니고 인복은 없는 죄를 있다가 자복하여 형을 받음이고 노수는 갇힌 지 오래된 죄수이고 사증은 소송 당사자가 말한 증거이다. 잠문은 번다하게 질문합니다. 사청은 말을 듣고 판단합니다. 색청은 얼굴 표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미관은 죄인을 추국할 때 의정 대신 가운데 임시로 뽑아 임명하는 재판장이다. 추안은 추국한 죄안이다. 언옥은 옥사를 평이하는 것이다. 험휼은 죄수에 대해 신중하게 심의하는 것이다. 이런 임명서를 가지고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1일 무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1일 무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이조판서 이승원 형조판서 성준, 장령 이의에게 명하여 유종생 등을 국문하는 옥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1일 모 다섯 번째 기사 예조 주하랑 박삼길에게 명하여 앙지에게 말하게 하기를 있는 것을 없는 것과 바꿔 서로 오래하여 쓰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하였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귀도와
대대로 서로 친선을 도모했고 통관하기를 매우 두텁게 하여 그 있고 없는 것을 당연히 아낄 것이 아니다. 후추는 귀 두에서 많이 생산되며 서정을 견디게 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전하께서 민간에 널리 퍼뜨리시려고 생각하시어 이 앞서 여러 차례 종자를 구하셨는데 이제든지 도주가 전사에게 종자를 구하도록 하였다 하니 그 정성이 가상할 만하다. 진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린하고 사대하며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의리하는 의리가 아닐 것이다 하였는데 앙지가 대답하기를 후추의 종자는 남만에서 생산이 되는데 유구국은 남만에서 무역을 해오고 본국은 유국에서 무역을 해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후추의 종자를 무역하려면 윤 2월, 2, 3월에 이미 사자를 남만에 보내었으니 내년 3, 4월 사이에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남만 사람들이 전매할 적에 반드시 그 종자를 삶아 버리므로 아마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11일 여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자칫 통감을 간하다가 왕숙문의 무리들이 정정일 등을 참수하다가 모두 연좌되어 먼지방으로 벼슬이 강등되어 쫓겨났다는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분변을 하지 않고 그들의 벼슬만 강등시켜 먼 곳으로 쫓아냈는가 하니 시독관 민사근이 아뢰기를 특종이 소인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태자를 보필하고 양육하는 데는 마땅히 올바른 선비에게 맡겨야 하는데 왕비, 왕숙무는 글씨를 잘 쓰거나 바둑을 잘 두어 모두 제2예로 진출하였으니 태자를 보필하고 양육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왕숙문의 무리들이 이윤과 주공으로 서로 비교하다가 마침내 벼슬을 깎이고 쫓겨난 것입니다. 인군으로서 누가 올바른 선비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인들은 모두 재능이 많기 때문에 인주가 미혹되어 그들을 등용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12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위관인 영의정 윤필상 형조판서 성준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저자 사람을 추국하였는데 그 언문을 쓸 때에 가서 참여한 사람이 수와 좌석의 차례가 엇나고 동일하지 않으니 옥사가 비록 갖추어졌으나 정시를 얻는 데는 오히려 미진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의 공사도 동일하지 않으니 비록 복쇼하였다고는 하나 마음으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장을 받은 자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 만약 형신을 다한 데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또 영대가 이미 죽었으므로 신등은 아마도 정씨를 알아내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죽여서 안 될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으며 경등은 어찌 죽여야 할 사람인데도 살리고자 하는가. 그들을 끝까지 다스리도록 하라. 왜 이렇게 고집을 세울까.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12일 기미 네 번째 기사 홍기달을 가정대부 형조참판으로 손순효를 숭정대부 지중추부사로 이세좌를 가정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1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영안도 온성에서 옛날 인장 1사를 얻어 올렸는데 그 한 면에 천태 4년 월 1이라고 쓰여 있었다. 전교하기를 홍문관으로 하여금 연호를 상고하여 아래가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대간이 전 중추 판관 윤달신의 처 강씨가 첩의 소생이라 하여 고신에서 서경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르러 윤달신이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함으로 대간에 전교하기를 강씨는 첩의 소생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윤달신이 후주인 전씨를 처로 삼는다면 대가는 그것을 서경하여 발급하겠는가 하니 장년 김질이 아뢰기를 윤달씨는 전씨가 허물이 있다고 하여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처가 있음에서 다시 장가들었다는 것으로 논단하여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처 강씨가 이미 첩의 소생으로 되었으니 윤달신이 다시 전씨와 합한다면 서경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자 정은 신건이 아뢰기를 윤달신이 일찍이 강씨를 데리고 충주에 부임하였기 때문에 판관의 고신에 서경할 수 없으며 전씨는
처가 있으면서 다시 장가는 상대이므로 그 근본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석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달신의 소를 의정부와 영돈영 이상에게 보이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 승지 박승줄이 의금부에 갇혀 있는 유막지 등의 추언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막지가 어제 처음으로 말하기를 내가 업문을 아는데 어찌 남에게 빌려서 썼겠습니까 하였으니 이것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근자의 우의정 영중추가 말하기를 유막지는 스스로 업문을 쓰는데 하필이면 남에게 빌려 썼겠습니까 하였는데 유막지가 틀림없이 이 말을 들은 것이다. 근데 어찌 조관이 유막지에게 그 말을 통했겠는가? 반드시 이 사람의 족친이 전해주는 것을 들은 것이다. 하였는데 대선 이경동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 시중의 거부들로서 반드시 뇌물을 주어 내외의 말을 통했을 것입니다. 유종생과 유막지를 형문할 때 말이 전해지게 된 근본 원인도 알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박승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범한 것도 굳게 숨기고 자복하지 않으니 비록 묻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옥사가 이미 갖추어졌는데 죄수가 이 말을 듣고 초사를 변경시키고 자복하지 않으니 매우 마땅하지 않다 하였는데 이 경동이 말하기를 유종생의 아비 유막동은 거부로서 사람들과 교결하여 전해주도록 지비를 하니 옥사가 결단될 기약이 없습니다. 청컨대 유막동을 가도 누설시키고 전해주는 것을 끊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막동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구속을 당하는데 만약 또 유막동을 가둔다면 양옥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양옥은 옥색의 음식을 제공하여 보양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이 자치통감 당나라 헌종기에 이르러 임금이 재상과 더불어 논하기를 옛날의 제왕이 들어는 서정에 부지런히 힘을 썼고 들어는 팔짱만 끼고 단정히 앉아 하는 것이 없었으나 서로 얻고 이런 것이 있었으니 어떻게 하면 가하겠는가 하였는데 시독한 이균이 아뢰기를 임금은 진실로 여러 가지 일을 벌여둘 수도 없고 나주 신하의 직분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진나라 시황과 수나라 문제는 마땅히 부지런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지런히 하였으니 힘쓰는 것이 그 도가 아니었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문왕이 서옥과 서신을 감히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이르기를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하였으며 선녀는 말하기를 입성을 잃지 않으면 문왕의 편안함을 알지 못할 것이고 무의를 잃지 않으면 문왕의 부지런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 두 글을 종합하여 관찰한다면 문왕이 종사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군의 도는 그 적당한 사람을 얻는데 힘을 써서 그에게 위임하여 책임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강하다가 원진이 상수하여 간하는 직분을 논하는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원진의 의논이 옳은가 하니 동지사 최수가 대답하기를 원진은 강기한 선비입니다. 다만 부수역에서 내시 두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함께 헌종에게 아뢰었는데 헌종이 내시의 말을 믿고서 원진의 벼슬을 강등시켜 쫓아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직위가 꺾였으며 그 뒤에 중사를 2년 안에 벼슬을 구했는데 만약 도를 지키기를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는 자라면 비록 혼란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본래의 뜻을 변경시키지 않으니가 드문데 인신의 행동은 인주가 대우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송질이 아뢰기를 김희를 철산군수로 제수하셨는데 지금 제은사의 살인 것으로 개차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제은사 낭청은 비록 김희가 아니더라도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광계옥을 형조 조랑에 임명하셨는데 홍문관에서 유의 임대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관직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근래에 외임을 끄려 하는 자라 제사의 제조가 채차하기를 결정하였는데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헌납 이성근이 말하기를 정언은 인주가 맡은 것이며 임무를 권영하는 것은 전주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의논할 수 없습니다. 조중조의 고사에도 근시를 외임에 전보시켜 보냈으니 김희와 황계옥을 개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을 매우 옳게 여긴다.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씨가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한같이 예로서 세상에 이름 내기를 구한다면 어찌 학문하는 도리 이겠는가? 형주는 송사가 번잡하고 업무도 바쁘므로 더욱 사람을 가려야 마땅하다. 그러니 김희와 황계옥을 아우러 개최하지 말라 하였다. 서옥은 옥송이며 서신은 국가의 금계와 접이이다. 권형은 품평을 말한다. 선조실록 180억 선조 16년 11월 1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 보내어 토삼로를 바쳤다. 선조실록 180억 선조 16년 11월 1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명하여 경영 당상과 홍문관 관원을 인정전들에서 대접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180억 선조 16년 11월 1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온 야인 원다사가 지난 김여년에 내조하여 과이 장군 상호군에 제수되었는데 그때 말하기를 아비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였고 계묘년에 또 내조하여 절충장군 첨지 중추부사에 제수되었는데 말하기를 아비는 사정 대양계입니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또 김연현에 제수한 상호군의 간교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아비는 상장 수가 은거입니다 하였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남의 간교를 빌렸거나 훔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목합이 가지고 온 관교는 성화 19년에 만든 것인데 이르기를 보공장군 상호군이라 하였으니 만약 보공에 응하였다면 상호군에 제수될 이치가 없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바르고 문질러서 고쳐 쓴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모두 속이는 것이 있으니 창근대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묻도록 하였다. 심해 등이 여럿이 아뢰기를 야인들이 관계를 속인 이유를 예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소서 하자 장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관교는 사령장이다. 선조실록 180억 원 선조 16년 11월 1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록 180억 원 선조 16년 11월 1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0억 원 선조 16년 11월 16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선정관 김윤손이 영천군 이정의 집에 데리고 사는 기생 소춘풍을 불러다가 대낮에 간통한 주는 결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빼앗아야 하며 외방에 부처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 및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부처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한 명의 홍웅, 이급배 노사신 윤호, 김경광이 의논하기를 본율대로 장 100대는 속 바치게 하고 고신은 모두 빼앗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윤손의 죄는 다만 주관한 것에 합치되면 외방에 부처하는 것은 정률이 아닙니다. 하고 이판은 의논하기를 정말 김윤손의 공사와 같다면 정을 통한 것이 김윤손이 먼저가 되고 영천군이 뒤가 됩니다. 그러나 추문하는 관리가 김윤손의 말을 사실로 여기서 조사해 밝히지 않았으니 애매한 듯합니다. 또 창기는 본래 일정한 지위 아비가 없는데 어찌 선우를 논하겠습니까? 소춘풍이 이미 종친의 집안에 들어가 소속되었는데 김윤손이 조관으로서 감히 끌어들여 간통하였으니 법으로 좋지 않은 것은 적당하나 조관의 율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고 정과는 의논하기를 김윤손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은 외방에서 새로운 기생이 올라온 것을 들으면 반드시 집안에 불러들이는데 오래도록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곧 보냈으니 지금 소춘풍을 이정의 집에서 데리고 살았다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본율대로 하는 것도 잘못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고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김윤손이 범한 것은 율에 정조가 있으니 더하거나 줄이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본율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천군이 여러 번 창기를 바꾸었으나 오래도록 집안에 머물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김윤손이 어떻게 이 기생이 오래 머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겠는가? 종친의 처벌 백주에 간통한 자는 용서할 수 없으며 결장을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지금은 추위가 대단하니 장을 쏙 빠지게 하고 고우신을 빼앗아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전에 의논한 재상들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성 윤호 정괄 김경광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김윤소는 엄난하고 방종하여 그리낌이 없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라 마땅히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외방에 부처하는 것은 무거울 듯합니다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한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필상 홍응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장형을 속박지게 하고 외방에 부처하라고 하신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남의 처첩을 간통하면 유로에 정한 법이 있어 귀천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때에 따라 그것을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한다면 법을 백성들에게 신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문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 판은 의논하기를 김윤손의 일은 용서할 만한 것이 또 있고 죄줄 만한 것도 있습니다. 용서할 만한 것은 김윤손이 먼저 상관하였고 영천군이 뒤에 한 것이며 죄줄 만한 것은 창기는 일정한 지야비가 없는데 어찌 선후가 있겠습니까? 소춘풍이 이미 영천군의 집에 들어갔으면 영천군이 당시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율대로 죄를 정하는 것이 윤당하며 율밖에 부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모험 같습니다. 하자 명하여 장형을 속받치게 하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조가는 여자를 깨어내어 간통하면 말한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6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6일 개헌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 명하여 용관을 도태시키는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조하의정 홍웅이 아뢰기를 의논하기를 선왕조에는 100여 명의 용관을 도태시켰지만 지금은 용직이 없습니다. 또 지금 도태시킬 사람은 10명이니 한갓 도태시킨다는 명목만 있고 도태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접의하는 일을 거행한 자가 많으니 다시 내년에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드는 것을 보고서 천천히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6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종 16년 11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1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유막지 등의 옥사를 경등이 끝까지 주문하려고 하는가 내버려 두려고 하는가 하니 윤필상 이승원 등이 아뢰기를 이리 풍속과 교화의 관계 등으로 마땅히 끝까지 물어서 주의를 정해야 하며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말하기를 정상이 나타나지 않아 옥사도 오히려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주문하지 말고자 하는가 하자 홍응이 말하기를 신이 주안을 보건대 갇힌 사람이 여러 번 형신을 받았는데도 정성이 오히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릇 형신을 하는 것은 어긋나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갇힌 사람들은 조금도 수정하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 끝내 정신을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가의 위관이 옥사를 신문하면서 어떤 죄수는 주문할 수 있고 어떤 죄수는 주문할 수 없는가 하자 홍응이 대답하기를 범죄 사실이 확실한데도 자박하지 않으면 수정하기를 한정해서 형신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갇힌 사람들은 한 가지 일도 드러난 것이 없는데 이런 의심스러운 이로서 대죄로 몰아넣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가에서는 비록 대죄를 범한 자라도 만일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며 내버려두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 일도 정실을 알아내기가 어렵겠다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호생지덕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루 미친다 했는데 내 어찌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 옥사에 계류된 자가 어찌 모두 죽어야 마땅한 자이겠는가. 반드시 이것은 한 사람이 범한 것이다. 내가 정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재상을 위해서이다. 저자 사람들이 호조판 쓰를 헐뜯었으니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아마도 이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홍응이 말하기를
전일의 신이 성상의 하교에서 호생지덕을 갖추어 알고 신도 찬성하는데 신이 어찌 성상의 하교를 그러다고 하겠습니까? 신이 사세를 보건대 정실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신의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조금 후에 임금이 위관인 윤필상, 홍, 이승원과 장령, 이의와 의금부장상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유막지 등이 업문으로 투서하여 대신을 비방하는데 나는 생각하건대 임금과 신하 사이는 양쪽이 혐의스러운 것이 없은 뒤라야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긴다. 진실로 위에는 아래 사람을 의심하고 아래에서는 위 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일은 날로 잘못될 것이다. 지난번에 방호년, 영대, 유종생, 유윤동 등이 모두 이미 승복하였다. 유윤동은 바로 유종생의 아들이고 유막지의 조카이다. 당초 신문할 때에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윤동이 어찌 일일이 공초하였겠는가. 유막지는 자신이 끝내 중지를 받을 줄 알고 굳게 숨기면서 자복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유막지가 자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여 그만둘 수는 없다. 윗사람을 업신 여기는 죄는 당연히 징계해야 할 것이므로 내가 끝까지 힐문하여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공으로서 그를 석방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만일 석방한다면 모름지기 죽지 않았을 때에 했어야 할 것이다. 장차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윤필상 등이 말하기를 그의 정실을 알아냈으니 공문을 끝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홍이 혼자 말하기를 신이 성상의 뜻을 갖추어 아는데 어찌 그 죄를 분명하게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죄수를 신문하는 데는 모름지기 사정을 세워야 하는데 이 죄수는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끝까지 주문하려고 하여도 마침 나는 정실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므로 감히 아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죄를 나직하여 죽을 곳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은 잘하게 할 수 없다. 더구나 유윤동의 공사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정실을 알아내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수정은 주인이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자백합니다. 나직은 없는 죄를 꾸며서 죄를 만듭니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회령부사 김계종과 판관 박절이 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병마를 일으켜 피인의 경계인 사제에 들어간 주의와 갑사 박흥손 등이 마피를 사로잡히게 한 죄는 모두 유리 장 100대에 충분시키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김계종 박절이 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병마를 일으킨 것은 비록 죄가 있는 듯하나 후일에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주장에게 보고하고 군대를 동원한다면 반드시 늦어져서 제때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장 100대에 충분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박흥선 등의 죄는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한 명의 심의 연필상 홍은 은호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피적들이 쳐들어와 노략질을 하면 변장은 그 즉시 추격하여 뒤쫓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하나 주장에게 보고하여 통보를 기다린 뒤에 군대를 동원한다면 늦어져서 제때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김계종은 피인들이 마피를 노략질에 갔다는 것을 듣고 정예의 병사를 뽑아서 거느리고 그들이 불악에 이르러 추장을 잡아 가두었는데 피인들이 두려워서 복종하고 즉시 그 말을 돌려보냈으니 국가의 위세를 선양하여 피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복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설의 구인인을 외경에 보내어 인구를 노력했다는 것으로 조율하는 것은 아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이 선교하기를 나의 생각에도 영중추가 의논한 것이 옳은 듯하다. 그것을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정상선 윤호는 의논하기를 청컨대 노사신의 의논대로 하소서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김계종이 피인의 불악에 들어가서 추장을 체포하자 피인들이 두려워서 복종하고 수연하였으니 이것은 가하거니와 뒤에 만약 이와 같은 것이 혹시라도 차질을 이루게 되면 그 위세를 손상시키는 것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피인이 변경을 침범하는데 반드시 주장이 통보를 기다린 뒤에 군대를 동원한다면 늦어서 제때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김계종은 죄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병고가 있는데도 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단하여 죽이고 사로잡는다면 아마도 주장의
권위가 비장에게 있을 것이고 또 피인들과 헌단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장 100대에 충분하는 것은 차등하여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연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김계종이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한 것은 그 책임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을을 다스리면서 잠언 민심을 얻었으니 성상께서 제결하소서 하니 명하여 김계종과 박제를 잡아와서 추국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랜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7일 갑자 6번째 기사 이후자문의 일을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이국배가 의논하기를 이후자문의 작물은 관고의 미멸이 아니고 이것은 아중에서 지출하여 사용하는 급료이니 작물로 논하는 것은 정실에 지나칠 것 같습니다. 그 고치를 바꾼 일도 이미 변명하였으니 성상께서 제결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여자문이 이미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오히려 악명을 뒤집어 쓰고 씻을 수 없으니 아마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계과 찬선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과란 의논하기를 관리의 장우는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유 자문이 아중의 쌀로 유기를 샀는데 비록 자기가 응당받아야 할 물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아중에 썼다면 그만이겠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물건을 산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실과 고치는 그 처음에 추국할 때 해당 관리인 오광문 등이 모두 아중에 납입하였다는 것으로 자복하였으므로 유자문도 자복하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뒤에 이르러 오광문에게 부동해서 초서를 변경시키고 승복하지 않는다 하여 여기에 의거해서 가볍게 장안해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광문 등을 신문화에 정실이 드러나고 일이 명백해진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관아의 쌀로 유기와 바꾸었으니 그것은 매우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고의 전량을 훔쳐서 쓴 예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과 고치를 관아에 들였다는 일은 유자문과 오광문 등이 그 전에 이미 공초에서 자복한 것이니 노관을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광문이 6차례 형신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을 하니 성상께서 제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유자문이 죄를 받은 작물은 다만 면포, 유기, 고치, 실인데 면포와 유기는 관아에 달린 사람의 아료로서 산 것이라고 증거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오광문은 여러 번 형장을 가했는데도 관에서 썼다고 말을 하니 지금 장리로 논하는 것은 원민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니 모두 말하기를 유자문의 일은 애매하다 하니 대간을불어서 이 여러 의논을 보이고 장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7일 갑자 7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관교를 위조한 야인을 불러다가 본조에서 주문하라고 명하셨는데 본조에서는 잔치를 마련하거나 음식 대접을 할 따름이며 힐문하는 일은 고려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힐문할 즈음에 정시를 다 말하지 않는데도 목에 칼을 씌우지 않고 신문한 다음에 한각 고기만 손상시킬 따름입니다. 또 이 무리들이 이미 죄인이 되었으니 낭청으로 하여금 관에 나아가 주문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마땅히 통사로 하여금 힐문하게 하기를 너희들의 관군은 모두 속임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관직에 제수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또 회령의 관리와 향통사가 당초 살피지 않고 올려보낸 것도 아울러 추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예조에서 말하는 것이 사리에 닿는 것 같다. 그것을 다시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7일 갑자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7일 갑자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8일 얼축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8일 얼축 두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간 진궁 병부소보 원무 호자 일기 원희 안예주 소조천 미작수 평지평 상성포 압타 원영 대마조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사물을 바쳤으며 외호군 조국차 민 올량압 중추 사오대 등 1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85억 원 성종 16년 11월 1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대사 이경동과 대사관 한은에게 명하여 의금부의 조회수를 공문하는 데 참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종 16년 11월 1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종 16년 11월 18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종 16년 11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송질 헌납 이승건이 유자문을 장안에서 삭제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이미 변명하였으니 다시 논할 수 없다 하였는데 송질이 말하기를 근래에 탐남하는 풍습이 날로 늘어나고 염치의 도리가 상실되어 가는 것에 범장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염치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라 하겠는가. 유자문이 만약 정말 관노를 도둑질했다면 국가에서 어찌 한 사람이 유자문을 아끼겠는가. 이제 이미 다시 추문하였는데도 그가 모두 변명하였으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송질 이승근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야인의 광교 사건을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심의 연필상 2급의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린바에 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한명에는 의논하기를 예조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피인들이 모람되고 간사하게 속이는 일이 있으면 문득 예조에서 hir문한 것이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 사례에 의하여 예조로 하여금 hir문하게 한다면 더러 실정을 알아낼 이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실을 다 자백하지 않으면 회령에 행문 이첩하여 추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행문 이첩은 관문서를 발송해서 조회합니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종 16년 11월 1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 옥서의 죄수 양인 서산이 일찍이 강도질한 것으로 거제의 관노에 소속되었다가 세 번 도망하여 왔으니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균이 서계하기를 신이 경진년에 계미년까지 더러는 평사로 더러는 중사관으로 오랫동안 영안북도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와 말이 간장하고 씩씩했으며 군사들에게 철갑이 많이 있었고 병기가 견고하고 여리하였는데 근래에 듣건대 육진에는 잇따른 흉년으로 군액이 줄어들어 기병의 반수가 보병이 되었으며 철갑이 모두 피갑이 되었다 하니 신의 들은 바가 이와 같아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특히 백성들이 농사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변장이 적당한 사람으로 얻지 못하여 무어하는 방법이 어긋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육진에 세 가지 민폐가 있는데 우종과 속전을 징수하는 것과 속진의 차역이 고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른바 우종이라는 것은 가족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변장에게는 모두 품마가 있어 이 때문에 옛날에는 우종의 폐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갈리어 돌아오는 즈음에 군민의 마피를 뽑아서 진바리를 심니 그의 도중에 죽고 열이 하나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혼도 군관이 가고 오는데도 우종을 지급하니 이것이 기병에게 말이 없게 되는 조짐입니다. 이른바 속전을 징수하는 것은 육진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만 신포, 구피, 솥, 농기구뿐인데 그 죄가 있는 자는 마땅히 죄를 결단해야 하는데도 그의 모두 속전을 징수하며 그 속전도 신포, 농기와 솥뿐이므로 이는 국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조짐입니다. 이른바 속진의 차역이 고르지 못하는 것은 여러 큰 진에는 모두 속진이 있으며 속진에도 만호와 첨절제사가 있으므로 속진에서 이미 첨사와 만호에게 부역을 당하고 본진에서도 부역을 하니 이것이 실로 백성들을 조잔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조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폐단을 제거한다면 육진이 거의 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욕이란 것은 적당한 사람을 얻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신의 생각으로 진장과 판관으로 모두 무신을 기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더구나 문신과 무신을 섞어서 착연하는 것은 대전에 기재된 바이니 만약 문신을 뽑아 섞어 착연한다면 상하가 서로 공경하여 반드시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찰관 윤파에게 치서하여 그로 하여금 이 같은 민폐를 방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극균이 또 아래기를 회령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군대가 정예한 곳입니다. 당초에는 현존하는 군사가 2,000명을 밑돌지 않았으며 비록 창졸간이라도 300명의 군사는 갖출 수 있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김계종이 사지에 들어갈 때에 병사 30명만 데리고 갔다 하니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영안도에 돌아온 자를 보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근자의 군사 말이 조전하고 피폐하여 철갑을 입은 자가 적다 하였습니다. 대저 군사는 입는 갑옷이 견고한 연후에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옷이 견고하지 않으면 누가 능히 적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지난번에 피적들이 가축을 노략질을 해 갔을 적에 김계종이 김파을 다상을 거느리고 추격했는데 그때 파을 다상이 피인들을 속이기를 절도산의 군대는 모처에 숨어 있고 회령의 군대는 모처에 숨어 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조금 더 원수를 적거나 원망이 없는데 장성의 30리 지역에 들어와 짓밟았으니 이미 잘못하였다. 근데 어찌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하여 갔는가 하자 적들이 이에 안장 앞에 엎드려 명령을 들었으나 강변에 이르러서는 노략질한 사람과 가축을 돌려줄 기세가 없었습니다. 김계종이 칼을 빼어 따라가 한 사람을 베자 곁에 있던 한 명이 활을 당겨 김계종을 쏘려고 하므로 김계종이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니 적이 마침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령의 큰 지인인데도 지금 도리어 이와 같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 영건지는 당초에 배치한 군사가 150명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60여 명이니 이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신이 들은 것이 이와 같으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큰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만약 윤파에게 치서한다면 아마 또 일이 늦어질 것이니 별도로 조관을 보내어 살피고자 한다 하였는데 이 극균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니 명하에 전한 정성근을 경찰관으로 삼았다. 무원은 어루만져 통어합니다. 차역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노역이다. 성주시로 185권 성주 16년 11월 2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주시로 185원 성종 16년 11월 2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갔다. 자칫 통감을 강하다가 당나라 헌종기의 재상이 임금의 몸이 피곤할까 염려하여 물러가기를 구했는데 임금이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짐이 궁중에 들어가면 함께 거처하는 자는 궁인과 환관뿐이다. 그러므로 경들과 함께 다스리는 요긴함을 말하는 것이 즐거워서 잘못 피곤한 것을 모르겠다 한데 이르러 시독관 이균이 말하기를 헌종의 이 말은 훌륭하다고 이를만 합니다. 그러나 선유가 말하기를 어진 일을 보고도 기용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것이고 어지지 못한 일을 보고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였습니다. 이 강은 강직하여 거리낌없이 말을 하였으며 이 길보는 오로지 아첨하는 것만 일삼았는데 헌종이 이미 간사하고 정직한 것을 알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울러 조정에 나아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헌종의 과실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진 일을 나아가게 하고 어질지 못한 일을 물리치는 것은 정치를 하는 급선무인데 헌종은 토톨 승최와 이 길보가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였으니 만약 아첨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음만 갖지 못할 것이다. 헌정의 말이 비록 훌륭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군의 도리는 몸소 행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하였는데 지사 이 걱정이 말하기를 관도가 말하기를 공공이 바야흐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니 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기용되기 전에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되 등용하며 위반하고 겉으로는 공손하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였는데 사흉 순 임금 때에는 이르렀어야 유, 방, 찬, 극 하였으니 간사하고 정직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옛날부터 어려운 것이며 소인의 진출을 막고 끊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입니다. 하자 대산 한은이 말하기를 만일 헌종으로 하여금 토돌 승추와 이길보를 물리치고 이강과 두 황상을 믿게 하였다면 다스림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이 극증은 말하기를
헌종이 허심탄회하게 가난한 것을 받아들였으므로 당나라 말년에 헌종만 일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한언과 장령 이이가 아뢰기를 유자문을 장안에서 삭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자문이 이미 변명하였으니 장안에 기록하는 것은 응당하지 못하다 하고 이나의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이 극증이 말하기를 유자문이 안주에서 논을 개간하고 고을의 아전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였고 평양 벽동의 관비를 관아 안에서 다리고 살았으며 또 삼밭을 다스려서 일양을 따져 삶을 거두었으며 상인들의 면포를 많이 받았으니 이러한 일들은 모두 관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청컨대 대간의 말을 따르소서 하고 이는 말하기를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유입니다. 염치의 도리가 없어지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신등이 여러 번 유자문의 일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실망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구, 현령, 주옥의손, 양지, 현감, 이중선은 모두 장물죄를 범하고 도망 중에 있는데 그들은 아직 죄를 정하기 전에 도망하고 숨고 나타나지 않았다가 뒷날 요행이 면하라고 생각할 것이니 그 계교가 교활합니다. 무릇 장후에 관계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실로 탐호한 죄인이 다시 고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0일에 무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0일에 무진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세종조의 조사들이 입는 원령은 들으는 압두록으로 염색하고 들으는 감다갈로 염색하고 들으는 아청으로 염색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복색이 없으니 그 많은 영이 있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스스로 입지 않은 것인가 하니 승지가 아뢰기를 특별히 금지하는 영은 없었으나 세속에서 좋아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0일은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갑사의 월봉에 대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우의정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갑사는 대졸과 청로대의 유가 아니며 시위하는 괴론도 이 무리들의 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의 예로 원료 3두를 지급한다면 사체에 얻지 않을 뿐만 아니라 6달을 지탱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매월 1일에 쌀 6두를 예전 월봉을 줄 때의 예의에 의하여 지급하고 4개월 만에 입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동등의 녹봉을 이미 받은 자가 반이 넘으니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예에 의하여 모두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청로대는 임금의 행차 때 어로의 청소를 감시하는 군대이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1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오부승지 박승줄이 의건부에서 고문한 박승로 등 세 사람과 유윤동의 추언을 가지고 아뢰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경등이 모두 이 옥사에 참여하여 고문하였다. 유윤동이 승복한 것은 사실인가 하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유윤동이 업문을 쓴 상황을 가추 자복하였는데 정실에서 나온 것이고 허위로 자복한 것은 아니었으며 방호년의 초사도 대략 서로 같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거짓으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초사가 자연히 같은 것이다. 만약 이것이 거짓 자복이었다면 말이 반드시 어긋났을 것이다 했는데 대상 이 경동이 말하기를 방호년은 간사기가 비할 데 없으며 반복하여 초사를 변경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대벽이니 반드시 정실을 자백하기를 기다려야 주의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대벽은 사형이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압두로 감, 나갈, 아청, 총록 등 삐깔의 겉옷은 거만한 영이 없는데도 현재 사람들이 스스로 입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다시 지금 그것을 입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갑작스런 영으로 입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승경원이 전교하기를 주예수 유막지라는 자를 들어는 침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범한 것이 분명하고 죄가 대백에 관계되니 침문한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2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지하기를 회령부사 김계종, 판관 박절은 올량합, 이시, 응합 등이 기르던 말 세피를 훔쳐가자 절도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병마 34명을 일으켜 국경 밖인 사지에 들어가서 다상계 등 5명을 잡아가두고 마피를 반환하라고 독촉하였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복수를 침문하는 일을 의논하다. 정창선 실명은 의논하기를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대사가 아니면 침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유종생, 유막지 등이 범한 것은 국가의 중대사가 아니므로 침문해서 자복하지 않으면 뒤에 처리하기가 어려우며 또 그의 아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방혼연, 유막지 등의 일이 비록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 하도 풍속에 관계되니 참으로 큰 옥사입니다. 침문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 옥사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대신 대간 승지에게 명하여 함께 추국하게 한 것은 그 일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일을 중하게 여긴다면 비록 침문하더라도 좋습니다. 지난번 창원군의 집안에 살인 사건이 있을 적에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진단하셨으니 상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이 극배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상상의 하교가 연당합니다 했는데 정교하기를 비록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풍속과 교화의 관계가 있으면 침문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미 재상에게 맡겼는데 내가 또 침문한다면 이것은 재상을 신임하지 않은 것으로 우선 정지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호조 한성부의 당상관이 와서 아뢰기를 동서의 진제장에 기민으로 취식하는 자가 모두 21명인데 한 사람이 함께 먹는 쌀이 쌀 한옥 반, 콩 한옥 반이므로 기민들이 모두 말하기를 먹을 것이 적어 차라리 다른 데서 빌어 먹으려고 한다 하였으니 노약자는 비록 세 홉이라도 넉넉하지만 장정은 부족합니다. 신등의 생각에 맥피의 가루는 평소 저축해둔 사람이 많으니 두 홉반을 지급하여 쌀콩과 섞어서 취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기민으로 옷이 없어 몸이 드러난 자가 들어있어 해를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니 제 용감에 떨어진 장막으로 옷을 지어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맥피는 밀기울이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23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신준 북도 절도사 변종인에게 유시하기를 본도는 나라의 울타리이고 육신은 본래 강성하다고 불리워졌는데 근래에 듣건대 군나가 감손되고 무기가 예리하지 않다고 하니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그 까닭을 헤아리면 실로 세 가지 패단이 거론한 것이다. 그 첫째는 진장과 군관, 교관이 교체될 적에 조발한 진바리를 나르는 우마가 길에서 피로에 지쳐 죽는 것이며 둘째는 관할 군민이 죄를 범하면 모두 속전을 바치게 하므로 재산을 탕진하여 생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것이며 셋째는 속전의 군민이 이미 본진의 부역에 있는데 또 큰 진의 부역까지 담당하여 두 진의 차역에 힘이 지탱할 수 없는 것이니 진실로 내가 소관하면서 북방을 돌아보고 국민을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뜻이 아니다. 특별히 정신을 보내어 그 정치를 살피려 한다. 다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까닭을 모르고서 더러 의심하고 두려워할 듯하니 경은 타일러서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또 더욱 위로하고 어루만져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게 하고 사마가 익숙하게 훈련되어 우리 북문을 진압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소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의 부지런함을 비유한 것이다. 소이 간식
선주시로 185군 성주 16년 11월 23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강원도관찰사 이유인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종전국의 특송인 앙지의 호송관 강백진이 체포한 외승을 급속히 올려보내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85권 성주 16년 11월 2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복색에 대한 일을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인원이 통용하여 입는 것이 무방하다고 여기자 마침내 예조에 전지하기를 대수 인원이 늘 입던 겉옷의 빛깔이 일정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중도에서 들어 감다갈 또는 압두룩 혹은 초록색을 썼는데 그년에 오면서 모두 세탁하기가 편하다는 것으로 다들 토홍색을 승상하니 주복의 문제가 너무 없다. 지금부터는 위의 잡색과 편의에 따라 껴입는 토홍색을 제외하고는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가 아니면 무릇 길복으로 통용하라 하였다.